네, 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에서 북한학을 연구하고 있는 강동환 교수입니다. 랭킹스쿨 구독자 여러분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북한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북한에 쌀이나 비료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제 모니터링하러 가는 목적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민간인들도 갈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대북 지원 민간단체라고 해서 한국이나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여러 대북 지원 NGO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북한에 공장을 지어지거나 지원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제 모니터링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러한 목적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심지어는 백두산 지역, 평양 방문, 어떤 그 남북한 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전 세계를 띄워서 갔던 사례도 있었으니까요. 그게 이제 노무현 정부 시기였는데 그 이후부터는 지금 완전히 민간인들의 방북은 중단된 상태이죠. 또 평양만 머물지 않고 예를 들면 개성이라든지 또는 북한의 남포가 있는데 평양 남포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묘양산이 있습니다. 이 묘양산 칠보산이 아주 유명한 북한의 산인데 이 묘양산까지 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었고요. 또 평양에서 비행기를 타고 삼지연공항에 내려서 북한을 지역에서 백두산 천지를 올라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중국을 통해서 수도 없이 이 백두산을 올라갔었는데, 중국으로 가면 서파, 남파, 북파, 이 파는 이제 위치를 말하는데 말 그대로 서쪽, 북쪽, 남쪽으로 올라갈 수 있고, 동파, 동쪽은 북한에서만 올라갈 수가 있는 코스인데 저는 동서남북을 다 다녀왔다는 깨알 자랑인데요. 어쨌든 삼지연공항에 내려서 백두산까지 보고 왔는 코스가 있었죠. 여러분들 만약에 남한 사람이 평양에 갔다, 특히나 북한에 어떤 공장을 지어지고 모니터링을 하러 갔다 그러면 일단 기빈 대우입니다. 그리고 최고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한국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주 맛난 음식들을 먹을 수가 있죠. 그리고 옥류관 평양냉면 궁금하시죠? 저는 그때 먹고 나서부터인지 평양냉면 매니아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평양냉면과 북한 옥류관에 있는 평양냉면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의 평양냉면 일단 슴슴하잖아요. 평양냉면을 먹는 입문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나 못 먹습니다. 처음부터 접근을 못해요. 그런데 이 평양에서 먹는 평양냉면은 일단 양념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슴슴하지가 않아요. 물론 처음 육수는 이제 슴슴하겠지만 양념장이 있어서 우리가 아는 그 평양냉면과는 전혀 맛이 다르다라는 거고, 또 이 단체로 이제 가서 기빈 대접을 받다 보니까 식사가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차이는 제 마음대로 어디를 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자기가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자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평양에 가면 일단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갈 수가 없어요.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냐? 호텔 안. 호텔 안에서는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마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층수가 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호텔 로비라든지 자기 층이라든지 이런 곳만 갈 수 있지, 잠궈 놓은 곳을 그냥 들어가거나 가지 말라는 곳을 통로를 들어가거나 이게 절대 안 됩니다. 미국의 워터 온비어라는 대학생이 북한에 갔다가 결국은 사망해서 돌아온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제목이 호텔 내에서 김일성, 김정일의 문건 사진을 훼손했다, 그게 제목이었어요. 호텔 내에서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호텔 내에서 1층에 가면 제가 묵었던 호텔이 양각도 호텔인데, 그 양각도 호텔 1층에는 서점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바깥에 이렇게 나가거나 절대 안 됩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평양에 있는 기간 중에 가이드가 운행하는 대로만 다녀야 되는 거지, 제가 마음대로 어디 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사진을 찍으라는 곳만 찍어야지, 만약에 허가되지 않는 곳에 사진 찍으면 그 자리에서 다 삭제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짜여진 세트장을 다녀왔다, 이렇게 보면 제일 맞을 것 같고요. 심지어 여러분들 왜 금강산 관광을 갈 때가 있었어요. 그 버스에 타고 딱 북한에서 넘어올 때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버스가 직경선을 딱 넘어올 때 버스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살았다. 진짜 어이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돈 내고 관광 가놓고는 그거를 한국에 돌아오면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할까? 금강산 관광조차, 관광을 간 사람들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진도 마음대로 찍을 수가 없고, 갈 수 있는 곳만 가야 되고, 말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또 북한 그 관광을 안내하는 조장들에게 여기 배지를 달고 있는데 그 배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방에 자기가 잘못 알고 한국의 신문이나 문건 하나 잘못 갖고 들어갔어요. 그거 굉장히 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서 사실 관광을 간 거니까 얼마나 이 북한 체제가 꽉 조여져 있는 그런 억압된 사회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평양은 말할 것도 없죠. 이 양락도 호텔에서 제가 묵었는데요. 양락도 호텔과 또 고려 호텔 이런 곳은 외국에서 온 외국인들 대상으로 주로 묵는 호텔입니다. 가면 우리밖에 없어요. 북한 주민들이 거기 와가지고 이렇게 호텔에 묵는다? 그 철저하게 분리를 시키거든요. 여러분들 호텔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럭셔리한 그런 호텔. 물론 가격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들어가 보면 그래도 모텔보다는 좀 낫다. 모텔 수준은 아니다. 이런 생각 들고 그냥
일반적으로 트윈 침대 2개 있고 화장대 그리고 뭐 옷장 정도 있고 그 어메니티가 있어요. 심지어는 뭐 양각도 호텔이라고 다 쓴 뭐 치약 칫솔 이런 거 다 구비를 다 해놨고 창문을 열면 대동강변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놀랍잖아요. 이 대동강변의 밤에 보면 그 야경이 보여야 되잖아요. 북한 선전에 따르면. 그런데 야경이 없어요. 주차사령탑만 그 꼭대기에 불이 들어와 있고 대부분 다 밤에 다 불이 꺼집니다. 그게 제가 평양에 다녀왔던 그때 당시의 상황인데 사실 지금은 좀 많이 뭐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김정은이 등장해서 평양의 여명거리, 뭐 미래과학자 거리, 60층, 70층 이런 아파트를 세웠다고 지금 막 계속 선전하고 있거든요. 그런 건물들은 물론 들어섰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통제되고 억압당하고 있다라는 거고 제가 갔을 때도 이미 고층 빌딩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층 빌딩 그 뒤편으로 보면 정말 평양 시내 한가운데도 1층 단층집들이 수없이 널려져 있었거든요. 그런 뒷골목의 모습들도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은 많이 변화되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여전히 억압된 삶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갔을 때는 김정은은 세상에 나오기 전이었으니까요. 김일성은 죽었을 때고 김정일은 혼자 운둔하고 있었으니까 금수산 기념궁전은 김일성의 시신이 안치된 곳인데 거기는 외부인은 함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금수산 기념궁전에 펜스를 다 쳐놔서 거기에 이제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인데 그 장수를 상징을 하죠. 그래서 금수산 기념궁전은 저희가 외곽에서만 차를 타고 둘러봤고 실제 안으로 들어가 볼 수가 없는데 굳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김일성의 그 시신 안치된 거 봐서 뭐합니까? 그거 없애야 되는 건데 그 안치된 시신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북한 주민 1년치 식량은 구할 수가 있는데 참 북한이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얼마나 이 포악한 독재 정권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통일되면 가장 먼저 없애야 될 것 바로 금수산 기념궁전의 김일성 시신이라는 점입니다. 평양에 가서 북한 주민들과 대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 가서 북한 주민이라고 하면 사사 방문자나 또 무역상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실제 신분은 북한 주민이지만 어느 정도 사상이 끼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와서 남한의 경제적인 발전선도 보고 또 중국에서 자기들이 직접 생활하면서 조금은 뭐 북한 내에서 생활하는 것과는 다르게 통제에 좀 느슨한 그런 상황인데 북한 내에서 평양에서 북한 주민들과 접촉을 한다. 그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움직이는 동선과 북한 주민들이 움직이는 동선이 달라요. 심지어 금강산 관광을 가도 펜스를 쳐놓고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철저히 분리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주민들을 직접 평양에 가서 뭐 북한에서 만난다는 것은 거의 이제 불가능하고요. 단지 저희가 금강산에 이제 갔는데 관광 목적이 아니고 금강산 지구에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을 하러 예를 들면 그 연탄 아궁이나 뭐 이런 거 이제 개량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이 사는 집에 실제로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물론 당연히 그분과 이제 이야기도 나눴고 그분이 막 이렇게 차도 내주고 했겠죠. 근데 그분 북한 주민이지만 당연히 연출된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주민과 사전에 연출되지 않은 이 사람과 만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합니다. 지금 제가 만약에 이제 북한에 평양에 간다 하면 그럴 용기를 낼 것 같습니다. 뭔가 그래도 정말 뚫고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제가 중국이나 러시아나 또는 서해 오도에 다니기 전의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도 평양에 그때 뭐 자주 간 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더군다나 그때는 제가 개인 행동을 하면 같이 간 단체 모두에게 사실 피해를 줄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잘못되면 뉴스에 나올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목숨을 정말 잃을 수 있는 사안인데 지금 서해안에 가서 지레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양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이거는 어떤 이 남북한 간의 어떤 문제점이 될 수도 있고 괜히 북한에게 꼬투리를 줄 수 있는 사안이니까 제가 행동을 좀 조심스럽게 했고 또 하지 말라는 일은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 개인 신분으로 관광을 갔다 그러면 정말 밤에 호텔에 몰래 나와서 어떻게 하든 평양 시내에 한번 들어가 보겠다라는 계획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북중 국경을 다닐 때 그 숙소에 가잖아요. 이게 호텔이 아닙니다. 중국에 있는 민가 정도니까 정말 가까운 곳은 강만 건너면 북한이에요. 그래서 누워있으면 북한 지역에서 말하는 북한 주민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내가 이 밤에 잠시 저기를 건너갔다가 한번 와볼까? 이런 생각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정말 해볼까? 이런 시점에 제가 추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감사한 일이죠. 아마 조금 더 제가 다녔으면 정말 갔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양강도 해산을 꼭 가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북중 국경에서 사진을 가장 많이 촬영한 장소가 바로 이 양강도 해산 지역인데 이 해산은 지금 중국과 북한의 밀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제가 압록강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책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언제까지 이 압록강 건너에서 나의 반쪽 조국을 찍어야 하는가? 통일되는 그날 반대편에서 즉 해산에서 중국 쪽을 촬영하고 싶다. 이걸 책에서
마지막 문장으로 남겨놨는데요. 이 해산 지역은 압록강을 따라서 기차가 다닙니다.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길입니다.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시면요. 이 압록강을 따라서 그 바로 옆으로 계속 협곡으로 기차가 다니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코스겠습니까? 스위스 뭐 이런 거 비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저는 압록강 건너에서 봤기 때문에 꼭 통일이 되면 반대편에서 내조국에서 반대로 중국 땅을 꼭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외치고 싶습니다. 중국 너희가 그렇게 단속하고 통제해서 이렇게 찍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여기에서 내가 너희를 바라본다. 이걸 꼭 중국에 말하고 싶네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북한을 알려면 또는 북한을 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북한 원전을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북한 원전을 보는 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잘 못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언론에서 편집된 북한 소식을 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왜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은 당연히 영상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김정은을 초점을 두고 굉장히 선전하는 영상을 당연히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왜곡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공개한 그 1호 행사의 영상은 누가 찍었냐면 러시아 기자가 평양을 촬영한 겁니다. 시점이 달라요. 뭘 촬영했을까? 그 뜨거운 땡볕에 아이들이 나와서 그 행사를 하는 장면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이 보통 나오면 편집된 영상만 저희가 이제 보는데 편집되기 전 영상들이 고스란히 세상에 전해지게 된 겁니다. 즉 푸틴이 왔고 푸틴과 이제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김정은이 그걸 마중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편집된 북한에서 만든 영상은 당연히 김정은이 푸틴이 등장할 때 박수치는 장면부터 나오겠죠. 근데 러시아 기자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김정은이 이미 등장해 있는 장면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들어오기 전에 김정은이 그냥 할 일 없이 주머니에 손 넣고 뭐 이렇게 서성이면서 주변의 참모들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는 현성으로 핸드폰으로 뭔가 지시하고 있고 뭐 이런 장면까지 다 나오게 된 거예요. 더 놀라운 거, 푸틴이 온 행사에서 당연히 아이들이 동원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아이들을 혼내는 장면까지 방송에 고스란히 잡혔어요. 이게 정말 특종이죠. 나가서 우리 일정인데 오늘 굉장히 무덥다고. Конечно, у нас в программе есть вот программа по прогулке на улице, но сейчас там очень жарко. 저는 이 러시아 기자 상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언제 이런 북한의 이면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북한 정권의 실체이자 저는 김정은의 그 속살을 완전히 드러낸 영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영상을 올렸더니 어떤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한국도 예전에 뭐 전두환 때 외국에서 뭐 대통령들이 오면 아이들 나가서 다 손 흔들고 뭐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북한을 너무 다 그냥 자꾸 이해만 하려고 해요. 다 좋게만 봐요. 여러분들 그 상황과 지금 이 러시아 기자가 촬영한 사진이 어떻게 이게 같겠습니까? 한여름에 아이들을 동원시켜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인데 이게 365일 연일 이게 일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특별한 날 지금 아이들을 뭐 동원한 게 아니라 여기엔 지금 아이들뿐만 아니고 청년들까지 다 행사에 동원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동원 체계가 북한 주민들에게는 일상이라는 점이고 여기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처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어린 시절에 그 댓글 다신 분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그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뭐 외국 국빈이 왔을 때 이 태극기 흔들렸을 때 이걸 제대로 안 흔들고 뭐 이렇게 흔들었다고 처벌 당했습니까? 북한은 이렇게 하면 처벌입니다.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하나의 독재 집단이 2,300만의 북한 주민들을 노예로 붙잡고 있는 게 북한 정권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북한의 이 선전 영상들은 말 그대로 선전물이다. 저희가 그걸 보고 야 북한에 뭐 사람이 살만하고 뭐 북한이 선전하는 것처럼 평양 백화점에서 주민들도 물건을 사고 뭐 김정은이 자유로운 어버이고 뭐 사회주의 지상낙원이고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결코 우리가 북한 선전 영상에 속아서는 안 되고 그 영상을 일부 편집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는 이 한국 언론의 한계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좀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지난 7월 27일이죠. 북한 신의주와 의주 지역에 굉장히 큰 수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북중 국경에서 매번 촬영을 하는 바로 그 장소이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마음이 아팠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수해는 결코 수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재입니다. 왜냐하면 매년마다 여기에 지금 수해가 반복되고 있어요. 똑같이 압록강이 흐르는데 중국 단동 쪽에는 피해가 없어요. 북한 신의주 의주 지역만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예요. 수마가 핥히고 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분노해야 합니다. 수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수해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수해가 난 현장조차도 김정은이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자기가 헬기
이 직승기를 동원해서 4,000명을 구해냈다고 막 자랑하고 있고, 심지어는 고무보트에 올라서 그 현장까지 갔다고 막 자랑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게 지금 막 북한 선전 영상에 나오고 있어요. 북한 주민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 위험한 고무보트에 고무단정에 올라서 우리까지 이렇게 찾아오시고 막 이런 인터뷰를 눈물로 흘리고요. 근데 그게 사실일까요? 김정은이 이 수해 현장에 갔다는 이 한 장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 많은 장면들을 연출을 했고, 더군다나 이 수해 현장에서 지금 수재민들이 너무나도 지금 이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수재민들이 어디서 생활을 할까? 천막을 쳐놨습니다. 저는 정말 이 영상을 보고 경악을 했는데, 이 한여름에 그때 기온이 영상 35도까지 올라갑니다. 그 한여름에 수십 개의 텐트를 운동장에 쳐놓고 그 텐트 안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여름에 어디 가서 씻습니까? 먹는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텐트가 보통 칠 때는 수해가 나면 우리는 실내 체육관에 난방과 냉방이 되는 곳에 가족 단위별로 소규모로 두세 사람씩 이렇게 작은 텐트를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대형 천막이에요. 수십 명이 들어가 있어요. 가족 단위도 아니에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김정은이 잠시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나눠주는데 과자 부스러기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수재민들에게 겨우 찾아가서 나눠주는 게 과자라는 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제가 정말 놀랐던 건 북한 주민들의 이 모습들인데요.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깡마른 모습입니다. 이거는 정말 먹는 문제가 영양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김정은이 북한에서 뭐 수해 현장에서 자기가 이렇게 잘 진두지휘해서 수재민들을 다 살렸고, 지금 인민의 낙원처럼 그렇게 이 제도가 잘 보장되어서 수재민들이 다 잘 생활하고 있다, 이런 의도로 영상을 만들었지만 참 감사한 게 오히려 그 영상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실상이 세상에 만방에 공개가 된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참 감사하다. 북한의 영상을 찍는 기자 중에 이 안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가 북한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오히려 북한이 만든 이 영상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실상을 알게 된 거죠. 김정은이 올해 1월 15일 날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을 합니다. 가장 핵심은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주적으로 간주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동포, 삼천리 금수강산, 심지어 8천만 결의라는 단어까지 다 삭제해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남한과 북한은 하나의 동포가 아니라는 것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심지어는 일기예보 영상에서 남한을 없애버렸어요. 지도에 안 나와요. 그리고 북한도 애국가가 있는데 삼천리 아름다운 내조국을 이 나라 아름다운 내조국으로 바꿀 만큼 완전히 지금 남한을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지금 수혜 지원을 하겠다? 김정은이 받겠습니까? 절대 안 받죠. 받으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자기가 지시를 했잖아요. 한국을 아예 제1의 적대국으로 주적으로 간주해라. 그렇게 지시했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한국으로부터 수혜품을 받는다?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거는 김정은의 지시를 완전히 지금 자기 스스로가 허물어뜨리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이 한국에서 지원 물자가 가면 그게 북한 주민들에게 안 간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지만, 어쨌든 소식이 전해지잖아요. 한국에서 지원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소문으로 북한에 확산이 되기 시작할 거면 이건 김정은에게 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받지 않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아니 먹을 게 없고 지금 생수가 없어서 식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이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거죠. 뭐 주민들이 죽든 말든 그냥 자기 정권만 유지하면 되고, 어느 정도 그냥 유지하면 되는 게 이게 관심사니까 얼마나 이 김정은이 참 잔인한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지금 참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요. 이 북한과 중국이 혈맹 관계입니다. 이 북한이 그나마 그럭저럭 유지될 수 있었던 거는 중국에서 일부 지원하는 물자와 북한과 중국 사이의 밀수 때문에 그나마 지금 굴러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북중 간의 관계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북러 간의 관계가 굉장히 밀착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북중러 삼각동맹, 한미일 삼각동맹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이 북중러 삼각동맹에 약간의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 북러가 가까워지면서 북중이 굉장히 좀 멀어지고 있는 그런 이 모양새인데, 중국으로 봤을 때는 북한의 김정은이 말을 잘 안 들어요. 뭐 핵무기, 핵개발, 뭐 핵실험, 또 미사일 발사 이런 거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미국과 중국의 어떤 패권 경쟁 일환에서 봐야 되는 문제인데, 이 중국의 말을 북한이 잘 안 듣고 있는 상황이고, 또 북중 간의 교역이 이제 다시 재개되는 상황이었죠. 이 코로나19로 완전히 봉쇄되었던 국경을 일부 이제 열어야 되는데, 북한도 중국도 안 열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러시아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김정은 또 얼마나 위선적이냐면, 자기가 한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의 모든 지원을 안 받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러시아의 또 지원을 받아요.
받을 수밖에 없겠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 체제를 유지하려면 완전히 붕괴되는 상황까지는 가서는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북한 주민들에게 먹는 문제를 그럭저럭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또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북한에서 또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무기를 또 공급해 주는 거죠. 정말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고 이 악랄한 존재들입니다. 전쟁 무기를 공급하고 자기 인민들 조금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물자 조금 받고 그걸 가지고 자신의 독재를 유지하고 있는 거. 우리가 100번 1000번 김정은 욕해도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없어져야 될 대상인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을 알지 못해서 너무너무 답답한 현실입니다. 최근에 북한과 중국 사이에 이 간격이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뭐 북한이 중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지 말라는 지시까지 내렸는데 저는 그거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중국이 혈맹 관계고 지금까지 북한 내부에서 그나마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었던 거는 예전에 소련 영화 그리고 중국 영화나 드라마가 북한 내부에 이제 들어간 거고 심지어는 북한 당국이 이런 영화나 드라마를 공식적으로 그 CD나 DVD로 제작한 것도 있어요. 이걸 금지시켰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금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외부 정보입니다. 특히 청년들의 사상 이완이 자신의 정권의 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고 간주를 하고 있거든요. 북한이 최근에 만든 법안 중에 반동사상문화 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보호법 이 법이 있어요.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의 핵심이 뭡니까?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사형까지 시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이 나오기 전에 이미 북한 형법 194조에는 태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음악, 춤, 그림, 도서, 전자, 다매체 같은 것을 유포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는 노동 단련행에 처할 수 있다는 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또 만들었을까요? 바로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명확히 법에 명시를 한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북한 내에서 이 장마당 세대라고 불리는 청년들이 외부 정보에 노출이 되어 있고 이러한 사상의 변화가 정권에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니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만 단속하면 되지 왜 중국 영화나 드라마까지 단속을 했을까? 여기에 이제 바로 의미가 있는데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 단속이 되면 일단 북한 주민들이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야 이거 북한 거다, 조국 거다, 아니면 중국 거다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단속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중국 영화나 드라마 시청을 이제 허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거를 찾게 되는 거고 거기에 남한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USB나 마이크로 SD 카드가 섞여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중국 영화 드라마까지 시청하지 말라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저는 보는데 자 이게 굉장히 큰 파장을 지금 몰고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북한은 혈맹 관계잖아요.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굉장히 불쾌한 일인 겁니다. 북한에서 자국에 영화나 드라마를 보지 말라라고 제한한다라는 거는 북한과 중국 관계에까지 지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북한의 무리수가 정말 북한 정권이 얼마나 외부 정보에 취약한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유튜브 영상들이 북한에 많이 전달돼야 됩니다. 야 이거 뭐 나만의 유튜브를 누가 북한에서 볼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 최소한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대사관 관계자들 그리고 해외에 나와 있는 해외 파견 노동자들 중국에 있는 북한 사람들 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지금 통일에 기하고 있다. 북한 정권 김정은의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많이 봐주시고 많은 영상들이 정말 이렇게 만들어져서 특히 직접적으로 김정은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정말 김정은을 이 독재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수해가 나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기차 자기가 타고 온 전용 기차 앞에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수재민들을 모은 거예요. 그것도 버스에 태워가지고 아니 지금 천막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도 너무너무 열악한데 버스에 태워서 전용 기차까지 다 데리고 와서 거기서 연설을 합니다. 내용이 뭡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재 현장까지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수재 물품까지 지원해주고 있고 당의 운동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생활하고 있다. 이걸 연설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보였습니까? 이게 또 저는 북한에 안티기자가 있다고 표현하는데 그 기차 안에 2억 5천만 원짜리 마이바흐 벤츠 차량이 들어있었습니다. 신차입니다. 아니 이 차 한 대만 팔아도 지금 북한 수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 수해 현장에 공개된 영상들을 보면 포크레인 중장비 한 대가 없어서 북한 청년들이 그냥 햄머로 깨고 있는 장면들을 공개했습니다. 자기 차만 팔아도 이 북한 수재민 다 구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나오는 이 소식들을 보면 이 수해 상황에서도 에마 24마리 에마를 지금 구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 정말 이게 가당치나 한 일입니까? 수재민들에게 제대로 된 생필품 하나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이 열악한 북한의 실체를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분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러한 김정은은 정말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지금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학자로서 어떻게 객관성을 잃고 뭐 저렇게 얘기할 수 있나? 아니 학자는 사람 아닙니까? 학자는 가치가 없습니까? 저는 학자가 객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 말보다는 분단 국가를 살고 있는 학자라면 정말 북한 주민들의 저런 열악한 실상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고 이 독재 정권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게 저는 학자의 몫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힘을 합쳐야 될 때입니다. 북한의 가까운 미래에 예측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북한 체제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만이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만 누리고 있는 이 평화, 이 자유, 이 인권, 저는 북한 주민들에게 너무나도 미안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통일되는 그날 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주민들이 질문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때 그곳에서 너희들은 무엇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할 말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댓글들을 보면 야 북한 주민들이 저렇게 사는 거 그냥 냅둬 뭐 자기들 문제지. 그리고 북한 주민들 정말 뭐 자기들이 뭐 시위를 하지 않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해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북한 내에 보내야 되는 것, 저는 그게 가장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북한 주민들이 깨어 일어나서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북한은 저는 거대한 감옥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감옥문은 절대 안에서는 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북한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북한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체제가 사회주의 지상낙원이다, 김정은이 인민의 아버이고 명예로운 지도자이다, 이런 걸 계속 선전해서 내보내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에 미혹돼서는 안 될 것이고 북한의 실체를 제대로 알면 절대 침묵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데요. 21세기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야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에 살 수 있을지를 이제 고민하고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